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랜만에 교환학생 이야기로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느꼈던 팁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항공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중국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을 때 입학 허가서가 도착을 할 거예요. 보통은 7월 초에 도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항공권을 발권할 때가 온 겁니다. 보통 항공권은 6주 정도 전에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해요. 저도 한 5주 정도 전에 발권을 받았었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6주에서 한 달 사이 정도에 항공권을 발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시게 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유학생 항공권 발권입니다. 이 유학생 항공권은 중국 항공사에서는 대체로 다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 남방항공에서 항공권을 발권을 받았었고 중국 동방항공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일정과 맞는 항공사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 유학생 항공권을 통해서 제공받는 혜택은 무료 수화물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수화물을 23kg짜리 2개를 가져가실 수 있고 여기에 또 기내용 캐리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 3개를 들고 가시면 짐 싸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학생은 한 학기를 가는 것만 해도 4개월 이상을 머물어야 하기 때문에 유학생 항공권 혜택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 항공권을 발권을 받으시려면 첫 번째로 입국 날짜를 확정하시고요. 입학 허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서가 온 다음에 발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입학 허가서랑 여권 사본을 중국 남방항공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유학생 항공권을 발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유학생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의 가격과 똑같이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중국 남방항공에서 김포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를 14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비자 발급입니다. 원래 중국 비자는 굉장히 받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은 받으려면 막 일정 다 적어야 되고 되게 까다로운 게 있는데 다행히 유학생의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일단 당연히 여권이 있어야겠고 입학 허가서 필요하고 비자 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여행으로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호텔이랑 항공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행히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항공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자 발급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항공권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공권 발급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비자를 발급받을 때 서류에 입국 날짜를 적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항공권 발권을 했을 때 입국 날짜와 항공권 날짜가 다르면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항공권을 먼저 발권 받으시거나 아니면 입국 날짜를 정말 확정하신 다음에 비자 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다면 중국 비자센터로 갈 겁니다. 중국 비자를 받으실 때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등으로 여행사에서 대행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중국 여행 몇 번 갔을 때 다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중국 비자 발급센터로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거든요,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2곳, 남산이랑 서울역, 서울스퀘어 이렇게 2곳이 있고 부산에 또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서울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비자 발급 센터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한 학기 가시는 분들은 X2 비자를 발권을 받게 되고 중국에 1년 가시는 분들은 X1 1년 비자를 받게 될 거예요. X2 비자의 경우에는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55,000원을 내시면 되고요. X1 비자는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은 서류 작성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제가 갔을 때는 평일 기준으로 30분 정도 걸렸고요. 비자를 받으러 갈 때는 10분? 5분?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정말 거기서 다 잘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전혀 까다롭지 않고 여행사에서 무는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중국 공식 비자 발급 센터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건 짐 싸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국으로 갈 때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꼭 필요한 걸로는 화장품,
이거 정말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비싸고 수입 화장품은 관세가 붙어서 더 비싸고 한국 화장품도 최소 1.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아이 리무버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새로 샀었는데 이거 하나에 10,000원인가? 엄청 비싸죠. 그래서 꼭 화장품은 충분한 양을 토너부터 무슨 뭐 세럼, 색조 화장품 이런 거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약품이 있겠죠. 종합감기약, 무슨 지사제, 소화제 이런 거 등등 다 챙겨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감기를 한번 걸렸었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약 먹고 싹 나았거든요. 중국에도 당연히 중국 약국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미리 사오는 게 편한 것 같고 또 막 와서 적응하기 바쁜데 가려면 또 뭐 하니까 아무튼 미리 한국에서 약을 준비해 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챙겨오면 좋을 것으로는요. 첫 번째, 필기구.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만큼 그런 다양한 필기구를 팔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찾지 못했거든요. 그냥 지금은 저는 중국에서 파는 펜을 그냥 쓰고 있긴 한데 필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충분히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 다 살 수 있으니까 챙겨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생필품을 사기 전까지 시간이 있을 테니까 3일 정도 작은 여행용 생필품 있잖아요. 샴푸, 린스 들어있는 거 그런 거는 갖고 오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샤워기 필터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샤워기 필터를 안 쓰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중국은 사실 물의 수질이 별로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냥 눈에 막 녹물이 보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위생에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은 샤워기 필터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타오바오에도 다 팝니다. 그 다음에 정말 유용했던 거는 뽑아 쓰는 세제. 이거 있으면 빨래할 때 되게 편하고 액체가 아니니까 무게도 잘 안 나가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인형.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교환학생 오면 좀 외로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인형을 몇 개 챙겨왔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게 도움이 좀 되었고 그래서 인형도 챙겨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디크림. 이거는 약간 북방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데 베이징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9월 말, 10월 되면서 이미 엄청 건조해졌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이 바디크림을 거의 안 쓰고 뭐 한 12월, 1월 정도 돼서야 쓰기 시작했었는데 여기는 9월부터 이미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파는 로션들은 그렇게 보습력이 강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보습력이 좋은 바디크림을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중국에 오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너무 이것저것 챙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 챙겨와도 되는 거는 너무 많은 옷, 너무 많은 사치품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도 타오바오에 정말 싼 옷들 많고 신발도 팔고 가방도 파니까 그냥 여기 와서 구매하시고 어차피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그냥 와서 싸게 사고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수화물 추가하고 막 무게 늘어나고 하면 돈 더 들고 하니까 와서 사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 베이징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짐을 쌀 때 여름옷보다는 가을, 겨울 옷 위주로 챙기면 좋은 것 같아요. 베이징의 경우 정말 춥고 건조합니다. 저 지금 이제 10월 말 정도 됐는데 벌써 목도리 하고 다니거든요. 여기 막 롱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베이징은 정말 춥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짐 싸실 때 가을, 겨울 옷 위주로 그러면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자리가 괜찮으시면 롱패딩도 하나 챙겨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교환학생이나 유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돈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은 유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고 사실 이 앞에 거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국 교환학생에 있어서 총 비용이 얼마 들었냐를 먼저 얘기하면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제가 교환학생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추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뭐 기숙사비, 뭐 외주를 하면 더 많이 들 거고 기숙사를 하면 조금 들겠지만 이런 거 고려하고 본인이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500만 원 기준에서 더하고 줄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비를 얘기해 볼 텐데 중국에서의 생활비는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껴 써서 막 학식만 먹고 학식에서도 싼 것만 찾아 먹고 하면은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한국에서처럼 1일 1커피, 막 스타벅스 맨날 가고 외식 자주 하고 그럼 뭐 유흥을 즐기러도 간다라고 하면은 한 7, 80만 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정말 한국에서 자기가 쓰던 돈을 생각해서 그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환전을 얼마나 해서 오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한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환전을 해오는 것보다 중국에 직접 와서 뭐 카드로 인출을 한다던가 하는 게 훨씬 수수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환전을 많이 해오기보다는 여기 직접 와서 중국에서 뽑아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며칠 동안 한 3, 4일 동안 생활할 정도의 그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현금을 미리 많이 챙겨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비 송금 수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교환학생을 오시면 뭐 한 달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의 계좌에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서 매달 뽑아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한국 계좌에서 중국 계좌로 돈을 옮길 수단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니온페이 카드입니다. 유니온페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국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서 중국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유니온페이는 대체적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온페이 카드를 하나 발급을 해오시면 여기서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은행에 가서 자기가 돈을 넣어놓을 은행 계좌와 연동된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중국의 ATM기에서 돈을 뽑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환전해서 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송금입니다. 그런데 또 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2중, 3중으로 붙기 때문에 더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모인 해외 송금입니다. 제가 모인 서포터즈로 있기도 하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모인 해외 송금을 이용하면 한국 계좌에서 중국 계좌로 바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편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2019년 10월 기준으로는 중국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아니면 송금이 안 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데 서비스가 다시 개시가 되면 나중에 오실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할 것 같거든요. 사실 유니온페이 카드로 인출하는 것보다 모인 해외 송금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오셨을 때 모인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송금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꼭 유니온페이도 같이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것 말고도 중국 은행이나 중국 공산은행 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유학생 카드도 있어요. 그런데 유학생 카드는 따로 발급 비용도 있고 수수료도 유니온페이보다 그렇게 엄청 저렴하고 그렇지도 않아서 저는 따로 발급받진 않았어요. 유학생 카드는 사실 다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니온페이 카드는 그냥 일반 한국 카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유니온페이 카드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교환학생 준비 이야기였고요. 이건 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서 챙겨가실 수 있는 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브이로그 영상이나 아니면 종종 올라오는 교환학생 이야기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